비디오 영화 제목이 있었죠. 바로 젖소 부인 바람났네. 이 제목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제목이죠. 그렇죠. 아니 도대체 어떤 제목이었길래 상업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성공하면서도 또 동시에 옹창난 사회적 비판을 받았을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제목 논란의 배경, 성공 요인, 그리고 특히 성상품화나 여성 비하에 대한 당시의 날카로운 비판들,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해요. 예,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논란의 시작은 역시 젖소 부인 바람났네라는 제목 그 자체였죠. 처음 딱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싶기도 하고 좀 노골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상당히 당혹스러운 제목이죠. 제작사 쪽에서는 이게 흥행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작자가 직접 가슴 큰 여자를 보면 남자들끼리 젖소 왔다고 농담하는 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런 말도 하고 표현의 자유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요. 네, 그런 인터뷰가 있었죠. 당시 비디오 시장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선정적인 제목 아니면 살아남기 힘들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도 들었다고 하고요. 그렇죠. 상업적인 논리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죠. 결국엔 상품성을 어떻게든 높여보려는 의도였던 셈인데, 근데 이런 변명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성계의 반발이 정말 엄청 났다고 들었어요. 정확히 어떤 점들을 문제 삼았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성계 입장은 단호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자극적인 걸 넘어서서 여성 자체에 대한 아주 심각한 모욕이자 혐오 표현이라고 본 거죠. 제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이유가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아, 단어별로요? 네, 젖소라는 단어. 이게 여성의 신체, 특히 가슴을 동물에 빗대서 아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잖아요. 네, 그쵸. 굉장히 비하적이죠. 그리고 부인. 이건 기혼 여성을 지칭하면서 어떤 성적인 경험을 암시하고요. 마지막으로 바람났네는 불륜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어떤 관음증적인 그런 호기심을 자극하죠.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합쳐지면서 여성을 어떤 존엄한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성적인 대상으로만 딱 축소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아, 머리는 통 비고 그냥 가슴만 드러내는 성적인 것밖에 생각 못하는 존재,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제목 자체가 여성을 너무 노골적으로 상품화하고 비하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젖소라는 단어가 주는 그 느낌이 단순히 자극적인 걸 넘어서 정말 여성을 거의 가축 취급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까지 있네요. 허. 네, 맞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들으면 누구나 혐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제목이라는 거였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까지 거센 비판이 있었는데 정작 시장 반응은 완전히 정반대였다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그게 또 이 사례의 특이한 점이죠. 비디오 가게에서는 예약 안 하면 빌리기 힘들 정도였고 이틀 한 번꼴로 계속 대여될 만큼 그야말로 대박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비디오방 대여 순위도 당연히 1위였고요. 네, 기록적인 흥행이었죠. 이게 얼마나 성공적이었으면 그 뒤에 꽈배기 부인, 엉덩이가 기가 막혀, 심지어 만두 부인 속 터졌네, 이런 비슷한 아류작들이 막 쏟아져 나왔겠어요. 제목들이 참, 어휴, 네, 그런 제목들의 유행처럼 번졌죠.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어쨌든 그 논란 자체가 오히려 최고의 홍보 효과를 낸 전형적인 노이즈 마케팅 성공 사례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상업적인 측면만 보면 분명 그렇죠. 하지만 이 현상을 좀 더 넓게 어떤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보면요. 이게 단순히 웃어넘길 일은 아니에요. 이 사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어떻게 그 논란 자체가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었는가. 네. 그리고 둘째는 대중문화 속에서 유머나 흥행이라는 이름으로 여성 혐오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일상화되고 또 확산될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아, 여성 혐오의 확산이요? 네. 실제로 이 제목 이후에 무슨 부인 뭐 했네 이런 식의 여성 비하적인 농담이 엄청 유행했어요. 과거에는 그냥 술자리 농담처럼 좀 은밀하게 오가던 소위 말하는 지하시장에서 형성되던 문화가 이제는 공공연하게 지상으로 올라와 유통되기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이 아주 정확합니다. 아, 그 전에는 좀 숨어서 하던 이야기들이 이제 그냥 대놓고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당시에 막 생겨나던 PC통신 같은 그런 초기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이런 유머가 엄청 빠르게 퍼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마저 좀 뒤틀린 왜곡된 여성관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커졌었습니다. 결국엔 뭐 돈이 된다는 이유로 만든 자극적인 제목 하나가 이게 알게 모르게 여성 전체를 깎아내리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생각보다 파장이 훨씬 심각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젖소부인 바람났네 이 사례는 상업적인 성공이라는 그 달콤한 유혹 앞에서 미디어가 가져야 할 어떤 사회적 책임, 또 윤리적인 고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당시 여성계의 문제 제기는요, 그냥 뭐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이 현상 속에 사실은 아주 심각한 성차별적인 시선과 성상품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회 전체가 좀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공론화시켰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네, 공론화의 계기가 되었군요. 네. 미디어가 특정 집단을 어떻게 그리고 또 소비하는 방식이 우리 사회의 인식이나 가치관에 얼마나 깊숙이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단순히 90년대의 어떤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고 소비하는 방식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 오늘 젖소부인 바람났네 제목 논란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상업적인 성공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또 사회적인 책임,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까요? 90년대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더 성숙한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